그래서 우리는 있던 데 없던 데까지 한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런 애들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이런 거, 뭐 티스토리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 그냥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서비스였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얘네들 이런 거 하나하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떠한 이제 기술들이 들어갔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애초에 이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눈에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프론트엔드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고, 내가 이 글을 누르면 이 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프론트엔드 영역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U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그래, 이건 그냥 네이버를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보시면 다 이렇게 짜져 있어요. 도큐먼트 타입 HTML 써서, 여기 꺽쇠 애들 보이죠? 얘네들은 전부 다 HTML 태그 문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이거 그냥 다 사람이 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보여주려면 HTML, CSS를 기반으로 하는 프론트엔드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이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이런 아이콘이라던가 또는 이런 이미지들, 특히 이런 쇼핑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글 문구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뭐 카피라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다운로드 링크라든가,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또 이제 또 우리가 진짜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애들,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 비번 치는 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그인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3차원으로 놓고 보자면, 이 자체를 3차원으로 놓고 보자면, 이 로그인 창 자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가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안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봐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그냥 누른다고 당연히 나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마 가입을 해야 글쓰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게 이미지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전부 다 데이터화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뷰 보시면은 전부 다 그렇죠? 여기서 이런 이미지들 같은 거 전부 다 그냥 데이터예요, 하나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네트워크를 타고서, 그러니까 통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까보면은 다 이미지들인 거고, 까보면 이런 자바스크립트로 짜져 있는 코드들인 거고, 얘네들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이런 식의 역할을 맡고 있다 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놓죠. 얘네들에 대한
역할이에요. 큰 역할. 그러니까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좀 더 나중에 볼 수 있을 만한. 이거 보면은 저 이거 다 그냥 이미지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이미지까지는 다룰 수 없는 거고, 그냥 이 글들로 이루어진 목록 정도, 라이트, 뭐 리스트 이런 거 목록 정도만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쉬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쉬운 게 제목 입력하는 란이 있을 거고, 내용 입력하는 란이 있을 거고, 여기 글쓰기 버튼 누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목 쓰고 내용 쓰고 글쓰기 버튼 누른다, 이게 끝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글 쓸 때는 그러면 이 제목과 내용은 어디로 가는데? 이런 거 얘네들을 조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면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이런 거 보여줄 때 또 써먹을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DB에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련을 해놓은 거고요, DB를. 그리고 우리는 프론트엔드 영역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콘솔로 돌아가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말고 DB 쓰고 싶어요 하면 DBMS 공부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자바 하고 나서 DB 하고 나서 섞어보자 라는 걸 말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천이에요. 그냥 권고예요, 권고. DBMS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어떤 언어로 공부하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투자를 꽤나 많이 해야 돼요.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고. 자, 명령어는 이 무한반복문 안에서 계속 받고 있는 거고, 길이가 0이면 그냥 보내는 거고, 빠져나가겠다 하면은 내보내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지정한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라면 그런 일을 하게끔 로직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구체화지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티클 라이트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얹어 놓는 거고요. 그러면 최초에 쓴 글의 인덱스는 0번이 되겠죠. 그죠?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했던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이거 애드를 하면은 저 위에 상단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의 역할은 일종의 저장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 장치 안에 사이즈를 재서 얘가 0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 진짜로 없던 데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아니면 뭔가 차 있다는 뜻이고, 라이트가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있던 데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없을 때는 진짜 없다고 하면 되는 거고, 있을 때는 있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있던 데까지만 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 이때 당시에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글 2개가 있는 상황이네요.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 안쪽을 손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추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어디고 코드 수정은 어디서 일어나야겠구나 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지금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룰 거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있던 데의 경우에 진짜 그냥 있던 데 말고 여러 개를 다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번복문을 사용해서 i는 아티클스의 사이즈만큼 반복을 할 거고, 반복문의 실행 횟수를 따져보자면 글이 만약에 하나 있어요. 그럼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1이니까 0 돌고 그냥 한번 하고 끝나겠네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한 거고 사이즈 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뭐 할 거냐면 get 할 거예요. get. 이건 진짜 어제 했던 겁니다. get 0이에요.
그러면은 articles의 get 0 하면 이건 뭐예요? 저 위에 꽂혀있는 어레이 리스트의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 녀석, 얘는 지금 아티클 어레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어차피 아티클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객체의 정체예요. 두 개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티클 객체일 거고요. 그걸 가져와서 다시 여기다 넣어 놓는 겁니다. 이게 좀 유기적인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글일 거고 2번 글이겠지만 인덱스로 따져보면 0번 인덱스고 1번 인덱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였다면 만약에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2가 돼서 0, 1 이런 식으로 i 값이 0, 1까지만 증가할 거라고요. 그래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가져와서 집어넣고, 그럼 이 아티클의 정체가 해당 반복문이 시행되는 횟수만큼 계속 바뀌겠네요.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정체가 바뀐다요. 이 아티클이란 변수에 담기는 객체의 정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 칸씩 밀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져온 객체의 정보를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 하면은 없는 거고, 리스트 하면은 이제는 이 경우에는 얘가 발동하겠죠. 왜냐면 없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럼 이때 당시에 잘 한번 따져보세요.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1이죠. 그죠? 한 개 썼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0일 거란 말이에요. i는 0이에요. 그럼 여기 꽂히는 거는 방금 전에 쓴 1번 글 이만큼이죠. 이 녀석이 아티클이 돼서 id 타이틀 바디 보여주면은 이렇게 보여주겠네요. 맞죠? 제가 아티클 라이트를 한번 더 했어요. 1, 2, 3, 1, 2, 3 아티클 리스트 하면은 이때 콘솔 결과는 예측을 좀 해보자면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총 2가 됐을 거고요. 맞죠? 글 2개 썼으니까요. 최초 시행할 때는 i가 0으로서 보여줄 거고, 그 다음 반복문 돌 때는 i가 1로서 또 보여줄 거니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보여주겠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예측이 좀 가능해야 돼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짰으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근데 사실 내 예측이랑 이 결과랑 다르다면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점을 찾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단서 정도는 마련을 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리스트는 바디의 내용이 필요 없고,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얘가 F 해놓고 id는 %d일 거고 타이틀은 %s일 거고, 이 정도? 그럼 id랑 타이틀만 딱 꺼내서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요. 그렇죠? 얘를 이제 정제를 하면 되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도록 일단 요거 하나 보여줘야 될 거고,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 써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은 번호 제목이 2개 나오죠. 얘는 그냥 하나 위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엑셀의 그 메타데이터처럼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밑으로 쭉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반복문 돌 때마다 얘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요. 얘는 아티클스의 사이즈만큼 계속 또 출력을 할 거니까 위로 빼줘야겠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고치면 되는 거고 반복문 안에만 없어도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럼 모양이 변하겠네요. 얘는 한 번만 나오죠. 해결된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제만 좀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대충 이거 자릿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지금 제가 계속 실행을 해보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맞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됐네요. 그러고 엑셀 YTS 했을 때 잘 나오죠. 그죠? 근데 좀 모자라요. 왜냐면 순서가 뒤집혀 있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순서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순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것도 이제 시점의 차이가 생길 건데 1번 글이 최신 글이에요? 2번 글이 최신 글이에요? 시점상 2번 글이 최신 글이죠. 이제 얘가 나중에 쓰여졌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번호를 부여받은 놈이 최신 글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얘로 이제 빗대서 예를 들면은 얘 글이 125만이고 2006년에 설립된 카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같이 돼 있다면 2006년에 쓰여진 첫 번째 글이 여기 맨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글쓰기를 했는데 내가 내 글 찾아가려면은 맨 뒤에 버튼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맨 뒤로 가야 내 글이 있다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여기도 시점상 지금 날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더 최신 글이기 때문에 위에 있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최신 글이기 때문에 위에 있다. 이게 다예요. 그죠? 이게 뭐 2006년이라서 방정이지 막 1900 뭐 어쩌고에 설립이 됐대요. 그러면은 한참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순으로 출력돼야 된다가 맞잖아요. 근데 역순 출력은 할 수 있잖아요. 역순 출력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1부터 100까지 출력, 100부터 1까지 출력. 뭐 건드리면 돼요? 얘는 지금 요소에 접근하는 그 단서가 인덱스잖아요. 0, 1, 2, 3 이런 순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3, 2, 1, 0이 되려면 시작점 바뀌어야겠고 끝점 바뀌어야겠고 방향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 스텝을 바꿔야 돼요. 그럼 뭐 건드리면 돼요? 이거 초기 조건 스텝 반복문 내용이잖아요. 그냥 그죠? 초기 값이 뭐여야 돼요? 마지막 인덱스여야 되는 거죠. 마지막 인덱스는 어떻게 찾아요? 지금 이 녀석의 사이즈는 4죠. 만약에 글이 두 개 있대요. 그럼 인덱스는 0, 1 있겠네요. 만약에 글이 5개 있대요. 인덱스는 0, 1, 2, 3, 4까지 있겠네요. 그럼
값 나왔잖아요. 마지막 인덱스 보여요. 사이즈 마이너스 1 해야죠. 그죠? 방향 바뀌어야 될 거고요. 얘는 0번까지 포함을 해줘야겠죠. 이건 0번 인덱스는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감소를 시켜준다면 나오네요. 저 이거 뒤집는 거는 반복문 내용이잖아요. 되게 기초적인 거 했던 거. 이거는 어딨냐? 이거잖아요. 처음부터 마이너스 500 이런 거. 이거 4일차 내용이에요. 4일차 내용. 100터 29 뭐 이 정도? 이거 반복문 방향에 대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사실 적어도 글 2개는 써놓고서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봐야겠죠. 안 그러면 뭐 그냥 1번 글만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테스트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되는 거고. 자릿수 뭐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얘를 뭐 한 번만 어떻게 나오게 하지? 얘를 순서를 어떻게 뒤집지? 근데 나중 문제고요. 사실 그냥 일단은 나오게 얘가 먼저예요. 해보면서 이제 파악해서 얻어낸 단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안 한 거는 딱히 없어요. 딱히 컨티뉴 브레이크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뤄보질 않았으니. 아 그래, 이런 건 하나 추가를 해줍시다. 지금 아티클 리스트 했으면은 게시글 없습니다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로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서 아티클 리스트 했어요. 근데 없다 그러죠. 왜냐면 여기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트림이란 걸 하나 붙여줄게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이 양쪽 끝에 있는 공백을 날려줘요. 그러니까 아티클 리스트 하면은 지금 문제 없죠. 띄어쓰기 하고 아티클 리스트 하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얘가 없앴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백을 날린다예요. 그냥 이 트림이 맡고 있는 역할을. 여기 이거 올려서 보시면 스페이스 리무드예요. 대신에 중간에 있는 건 없애지 못해요. 이렇게 중간은 못 없애고 양쪽 끝에 있는 것만 날려줍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